작년에 학교에서 독서 관련 퀴즈 대회를 연 적이 있었습니다. 그 대회에 나가기 위해서 반드시 읽어야 했던 책의 이름은 바로 자유로부터의 도피였는데요. 누구든 한 번쯤 들어보신 제목이 아닐까 합니다. 도대체 누가 자유에 대해 도피를 꿈꾼다는 얘기일까? 제목부터가 의문이 들었고 사회학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는 사실에 뜨끔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사회학에 대해서 사실 큰 관심이 없었거든요. 읽기도 전부터 저에게 부담감을 안겨준 책이었죠. 결국 훑어보기 식으로 읽었고 대략적인 내용만 이해한 채로 빠르게 덮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제가 읽게 된 유명한 소설에서 자유로부터의 도피가 적용될 수 있는 재미있는 부분을 찾았는데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에리 프롬의 세계적인 저서 자유로부터의 도피, 그리고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입니다. 자유로부터의 도피 저자 에리 프롬은 소유냐 존재냐, 사랑의 기술, 주체적 인간 등의 여러 인문학적인 책을 남겼죠. 주로 인간의 심리와 사회 현상을 연관지은 주제를 통해서 새로운 관점을 제시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자유로부터의 도피가 말하고 있는 가장 큰 핵심이 무엇인지 들여다볼게요. 자유로부터의 도피에 따르면 인류 역사는 자유를 얻기 위한 갈망과 투쟁을 중심으로 전개됩니다. 그러는 동안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자유를 위해 몸을 던지죠. 이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봉건제도 아래에서 지배와 착취를 당하던 그들은 자유를 얻지 못하느니 차라리 죽음을 선택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은 마치 인간은 충분한 개성과 스스로 선택할 능력을 가진 주체적인 존재로 보이게 했죠. 그리고 오랜 역사를 거쳐서 끝끝내 자유를 얻게 된 사회, 즉 민주주의 사회로 접어들면서 모든 것이 새로워집니다. 인간이 자연의 주인이 되고 교회와 절대주의 국가의 지배에서도 벗어날 수 있게 되죠. 이러한 자유의 승리는 우리를 정의롭고 풍요로운 시대 속으로 이끄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자유에는 지켜야 할 것들과 책임져야 할 것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사람들은 미래를 알지 못해서 더욱 불안해졌고 결국 자신들을 이끌어줄 누군가에게 복종하고 싶어집니다. 그건 마치 앞 못 보는 장님이 지팡이나 누군가의 손길을 통해 안전한 길로 넘어가려는 것과 마찬가지였죠. 남이 이끌어주는 삶, 힘겹게 얻어낸 자유는 다시 누군가에게 맡겨버리고 싶은 짐처럼 여겨집니다. 결국 사람들은 점차 그들의 선조들이 목숨과 바꾼 자유를 포기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히틀러와 나치당의 충성을 외쳤던 수백만 명의 독일 시민들이 그런데요. 그들은 자유를 얻었던 것만큼이나 열렬하게 그것을 포기했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이 한 지도자에게 복종하고자 하는 열망을 일으켰던 거죠. 역사가 몇 세기 동안 갈구했던 자유는 그 시간을 조롱하듯이 아주 빠르게 버림받습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은 역사가 아니라 개인사 속에서도 찾을 수 있죠. 한 인간의 인생을 통해서 자유로부터의 도피를 여실히 보여준 소설이 바로 데미안입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소설 데미안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다시 살펴볼게요.
데미안은 독일 작가 헤르만 헤세의 대표적인 소설인데요. 유년 시절을 지나 새로운 세계에 눈을 뜨고 점참 홀로 서기를 통해 어른이 되는 한 남자의 일생을 다뤘죠. 하나의 자아로 대표되는 주인공 싱클레어는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난 순진무구한 인물입니다. 항상 부모님의 울타리 안에서 애정 넘치는 보살핌과 보호를 받습니다. 가정이라는 안락한 세계에서 살던 싱클레어는 사춘기가 찾아오면서 점차 집 바깥의 세상을 깨닫습니다. 행동이 사납고 말도 거칠게 하는 크로머라는 또래를 만나면서 자신도 그 무리 안에 속하기 위해 거짓말을 전해죠. 결국 그 거짓말은 들통이 나고 그 일로 인해 싱클레어는 계속해서 크로머에게 협박을 당합니다. 편안하고 여유로웠던 집안에서의 삶과는 달리 바깥 세상은 훨씬 더 험했던 거죠. 온갖 거짓말과 추문, 그리고 협박과 불안감이 난무했으니까요. 싱클레어가 크로머에게 지배당하게 된 지 얼마 지났을 때 데미안이라는 전학생이 싱클레어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는 싱클레어가 크로머에게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죠. 하지만 족쇄를 풀게 된 싱클레어는 데미안에게 감사하기는커녕 도망을 가버립니다. 마치 갑자기 주어진 자유에 당황스럽기라도 한 것처럼요. 데미안은 그런 겁쟁이 싱클레어에게 계속해서 자극을 줍니다. 새로운 가치관을 제시하고 심지어는 싱클레어가 가진 종교까지 다시 생각해보도록 유도하죠. 성경에 나오는 카인과 아벨 이야기를 들면서 아벨을 죽인 카인이 용감하다고까지 말합니다. 카인은 그저 자기 형제를 죽인 살인자에 불과한데 말이죠. 이렇게 자신이 믿고 있는 신에 대해서까지 도발을 하는 듯한 데미안에게 싱클레어는 불편함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그는 순수한 유년기 시절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기 때문이죠. 이미 정해진 환경 그리고 종교적 가치관까지 그는 작은 나만의 세계 안에서 나오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모든 것이 완벽하고 안전했으니까요. 하지만 그와 동시에 싱클러의 세상에 대한 인식은 확장됩니다. 부모님의 품 안에서 울타리한 세상만이 전부였던 내가 알을 깨고 새로운 세계를 만나는 것이었죠. 하지만 싱클레어는 결국 데미안의 충고와 조언을 피해 안락하고 아늑한 그리고 마음의 충돌이 없는 부모님의 세계로 돌아갑니다. 그곳에서 그는 더 열심히 일부러라도 천진난만한 생활을 하려고 힘씁니다. 어쩌면 알을 깨고 나오는 게 너무 두려웠기 때문에 다시 한번 알 속으로 숨어버린 게 아닐까요? 생전 처음 보는 새로운 세상, 내가 알고 있던 것과는 많은 다른 가치관들이 싱클레어에겐 두려움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는 세상에 홀로 서기가 데미안의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자유가 두려워서 그걸 포기하는 모습은 아까 봤던 자유로부터의 도피와 크게 다르지 않은데요. 다만 싱클레어가 왜 또다시 독립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자신만의 굴레에 숨게 되는지, 그걸 사회심리학적으로 연구한 책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싱클레어뿐만 아니라 우리도 종종 이런 문제를 마주치게 됩니다. 싱클레어의 유년 시절만큼이나 우리의 유년 시절도 티 없이 깨끗한 세상이었을 겁니다. 세상의 어두운 면 같은 건 어린아이의 눈에서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고 또 경험해본 적도 없죠. 가족과 집, 그리고 나를 둘러싼 작은 세계, 그게 전부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마음속에는 이상한 욕심이 고개를 쳐듭니다.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던 세상에 재밌고 그럴싸하고 또는 이상한 것들이 호기심을 불러일으키죠.
우리 집을 벗어나서 독립하고 싶다는 욕구가 생깁니다. 예를 들면 고등학교 때 저는 졸업만 하고 나면 완전히 자유로울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내 맘대로 아르바이트를 해서 용돈을 벌고 부모님께 절대 손 벌리지 말아야지 했죠. 그런데 막상 스스로 독립적으로 살려고 할 때마다 뭔가 벽에 부딪히는 느낌이었습니다. 아마 겁이 나서였겠죠. 부모님이 주시는 용돈을 받으면 굳이 힘들게 일하지 않아도 절약해서 쓰면 문제가 없으니까 괜찮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또 하고 싶은 일을 열심히 찾아보기보다는 부모님이 원하시는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면 인생이 조금 더 편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종종 하곤 했습니다. 20살이 되기 전까지는 저도 이런 생각을 하게 될 줄 몰랐죠. 그 해답은 정말 어렵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자유는 정말 소중하다는 거죠. 아인슈타인이 연설을 하는 중에 한 사람이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성공하기 위해선 가장 필요한 건 무엇인가요? 그러자 아인슈타인이 대답했습니다. 자유, 오직 자유입니다. 라고요. 오늘은 조금 딱딱한 주제로 시작했던 것 같네요. 하지만 두 책 모두 읽을수록 재밌고 신선한 내용이었습니다. 특히 자유로부터의 도피는 앞으로도 많은 독서대회나 독서 권장 프로그램에서 사용될 텐데요. 가끔은 인문학 책과 소설을 연관지어서 생각해보시면 더욱 깊고 흥미로운 지식에 한 발짝 다가가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방송이 여러분한테 책에 대한 관심을 더 높여드렸기를 바라면서 이만 인사드릴게요. 책 읽는 시간 부기온의 눈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제작 김주미, 기술 고승범, 진행의 김정우였습니다.